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되면서 14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신호를 보내기도 했지만 일단 이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택한 모습입니다. 한은은 추가 경정 예산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세계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경기 지표의 회복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기 상황 인식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최근 북핵 리스크가 급부상한 요인이 컸습니다. 이 총재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며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은 출발 구간부터 양장지수는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구간 시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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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오전 구간에서 우리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출발 구간 이틀 연속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우리 지수도 출발 구간에서 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후 내림세로 전환이 되면서 237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6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373.96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의료 정밀업종과 전기 전자업종, 화학과 종이목재, 의약품업종은 상승세로 출발한 반면 오늘 전기가스업의 낙폭이 출발 구간부터 조금 있었고요. 은행과 운수장비, 철강, 금속, 통신업도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3포인트 오른 657.13포인트로 출발해 현재까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오후로 넘어오면서 이 낙폭이 커졌고요. 현재 구간에서 낙폭 점점 깊어지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이 와중에 또 오전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OCI입니다. OCI가 태양광 수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2017년부터 2019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 전망치를 기존 대비 6.2%에서 10.5% 상향 조정한다며 OCI의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태양광 수요 호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말년 공장 인수에 따른 폴리실리콘 원가 하락,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재무구조 안정 등이 투자 포인트라며 OCI의 3대 사업부 모두 예상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OCI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49% 상승하고 있습니다. 97,9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비덴트입니다. 약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비덴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이 회사의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며 이날부터 거래를 재개했는데요. 개장 전 공시한 최대 주주 비트갤럭시와 1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30억 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도 매수세를 이끈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비덴트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21% 오르면서 9,07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넥슨-GT입니다. 글로벌 게임사 넥슨 계열의 넥슨-GT가 모바일 신작 X의 흥행 기대감으로 11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X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PC게임인 타이탄폴 온라인도 선보일 예정이라서 이렇게 신작 흥행 기대감에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넥슨-GT는 이날 공시를 통해 중앙일보가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건물을 288억 원에 매입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넥슨-GT는 이는 회사 사옥 확보와 임대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넥슨-GT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8%가량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1,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이 사업 영역 다각화로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를 통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한국전자금융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와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영위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무인 주차장과 키오스크 등의 무인 자동화 기기 관리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자금융은 신규 사업에서 지난해 90억 원, 또 올해 2,300억 원, 내년 350억 원 등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또 무인 자동화 기기 사업 강화에서 중요한 점은 외형이 확대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에 키오스크 사업은 현재 고마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무인 주차장은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의 현재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3% 상승하면서 11,7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 위해성에 대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의 실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이 깨끗한 나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일 식약처는 생리대 접착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주요 생리대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유기농, 한방 등을 표방하고 있는 상위 판매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릴리안 생리대에 사용된 것과 같은 스틸렌 부타디엔 공중합체 계통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생리대 접착제로 주로 사용되는 이 스틸렌 부타디엔 공중합체는 국제암연구기관 그룹 3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미국에서는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깨끗한 나라의 현재가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8% 상승세 기록하면서 4,49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확인해볼 마지막 특징주는 코디엠입니다. 코디엠이 현재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코디엠은 이날 노르웨이 바이오 그룹인 앨리스 그룹과 미세조류 추출물의 아시아 지역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을 통해 코디엠은 노르웨이 국가기관인 노르웨이 바이오 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항암치유제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노르웨이산 고품질, 고순도의 바이오 원료를 통해서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바이오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조류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높이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 속속 발표되고 있어서 항암제 치료 시장에서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노르웨이산 미세조류 원료는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고순도, 고품질의 제품으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원재료로 주로 사용되던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제약 분야에서도 원재료로서 부상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 코디엠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05% 급등하면서 1,2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 6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후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장중 한때 2355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그와 비슷한 흐름인데요. 0.61%가량 빠지면서 2358.1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 출발 구간부터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엿새 연속으로 올라주면서 0.24% 상승한 656.5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지수 흐름 또 다시 달리 나와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형주의 반격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엿새 연속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오늘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수 흐름이 낙폭이 좀 깊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봤을 때도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업종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수 장비 업종에서 2%대 업종지수 하락률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그룹주가 일제히 내리면서 운수 장비 업종 맥을 묻히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3.81%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오늘 현대모비스와 현대미포조선에서도 2%에서 3%대 주가 하락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도 빠지고 있고요. 현대위아 종목에서도 2%대 약세가 나오는 등 오늘 현대그룹주들의 약세가 운수장비 업종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업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강행으로 최근 연이어 빠지고 있는 통신업종 이통 3사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1%대 주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 LG유플러스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3.05%가량 주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대 하락률, 업종지수 하락률 나와주고 있고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동아지질 종목이 3.63%대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현대건설과 GS건설 2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이 3.36%대 약세, GS건설 또한 2%대로 주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도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1.76%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출현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장 출발 구간부터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현재 구간 1.93% 떨어진 4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업종, 유통업종과 기계업종 순으로 낙폭 두드러지고 있고요. 반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으로는 오늘 의료정밀업종이 상승 탄력 강하게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 2.32%대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는 종목은 KC텍 종목입니다. 오늘 5%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25,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대 업종지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한일시멘트 종목 같은 경우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3%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용 양회 종목도 오늘 외국계 매수세 두드러집니다. 2.7%가량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광글라스 종목이 0.77%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금속업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53%대로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고 현대 BNG스틸이 3%대로 가장 크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또 황금 ST 종목도 오늘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면서요. 현재 구간 2.7%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비금속 업종이 3거래일 연속으로 가장 큰 폭의 업종지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오늘 세노텍이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21%대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소재 기술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4,8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역시 업종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7%대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진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호평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장 출발 구간부터
전보다 상승폭을 올려가면서요. 현재 구간에서는 3%대 주가 상승률 기록합니다. 6,0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또 두드러진 상승률 보이고 있는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이 1%대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통신 장비 업종, 운송 업종, 반도체 업종 순으로 상승폭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 시연하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11억 원, 기관은 217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41억 원 물량 담아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행렬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444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224계약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4,155계약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을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입니다. 전일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로 인해서 현재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시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쇼박스 종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쇼박스가 당사 임원인 이화경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혐의액은 1억 7,400만 원으로 자기 자본의 0.1%에 해당합니다. 쇼박스는 혐의와 관련해 당사 임원은 불구속 기소됐고 법적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성헬텍 종목입니다. 자동차용 음향 영상기기 제조업체 대성헬텍이 일본 알파인 일렉트로트닉스와 123억 원 규모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오디오 공급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대성헬텍의 작년 연결 매출액의 3.36%에 해당합니다. 동부화재 종목입니다. 동부화재는 지난 7월 순이익이 610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1조 225억 원으로 2.4% 늘었고 영업이익은 6.3% 줄어든 831억 8,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위아 종목입니다. 현대위아는 계열 회사인 위아마그나 파워트레인에 전자식 커플링 기술을 이전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금액은 94억 2,200만 원입니다. 네, 공시에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쇼박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쇼박스 종목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4.29% 밀리면서 5,58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엘텍 종목입니다. 대성엘텍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57%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20원 상승하면서 1,295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동부화재 종목입니다. 2.09% 밀리면서 75,1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2.38%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69,8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종목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한국도로공사와 1,100억 원 규모의 도로공사, 도로국도 255호선 강진과 광주 간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코오롱 글로벌의 작년 연결 매출액의 3.45%에 해당합니다. 넥스턴 종목입니다. 넥스턴은 중국 랜스테크놀로지와 151억 9,020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0.42%에 해당합니다. 이화공영 종목입니다. 이화공영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28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1.99%에 해당합니다. 예스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스티는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과 59억 3,047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1.25%에 해당합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글로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오롱 글로벌 종목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각 현재는 2.83% 하락하면서 1,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넥스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턴 종목은 15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파란불 켜고 있고요. 1.34% 밀리면서 14,700원 선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화공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화공영 종목은 28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죠. 현재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0.58% 상승세 기록하면서 5,17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예스티 종목입니다. 오늘 예스티 종목 2.08% 상승세 이어갑니다. 46,5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호가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오후 3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에 앞서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종목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먼저 두산 밥캣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인데요. 두산 밥캣은 6.92% 상승하면서 38,65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제강 종목은 1%대 악세열을 기록하며 4,085원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쌍용 양회가 3.09% 오른 13,350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3% 오른 8,370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오롱인더가 4.07% 오른 71,600원에 웅진에너지가 4.87%가량 오르면서 8,830원에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수화학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 오른 17,500원에서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솔케미칼이 2.66% 오른 77,100원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2.42%가량 오르면서 12,7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신증권이 오늘 보합권에서의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 같은 경우 2.08%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좀 상승부를 켜면서 196,500원의 마감 예상되고요. 이어서 BGF 리테일이 2.23% 상승한 91,500원에 캐시텍 종목이 5%대로 상승하면서 25,900원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종목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요. 1.78%대로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전 거래일 대비 6,000원 오른 34만 3천원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신 시스템입니다. 1.69% 오른 7,80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ING 생명이 1%대 강세 흐름 가져가며 44,050원 마감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종목이 오늘 1.23% 오른 16,500원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토탈소프트가 3.95%가량 오르면서 3,42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휴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자릿대 급등 흐름을 가져갑니다. 전 거래일 대비 6,300원가량 오르면서 66,900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테크윙 종목 같은 경우 4.18%대로 주가 상승률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4,950원 마감 예상되고요. 3일 기업공사가 5%대 강세 흐름 보이며 3,220원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LTC 종목입니다. 오늘 4.46%가량 오르면서 11,700원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퓨처캠이 9%대 급등한 16,300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티플렉스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가량 오르면서 1,935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동상 화이텍 종목이 3.03% 오른 5,45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온스 글로벌 종목입니다. 오늘 무려 7%대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45,950원 마감이고요. 실리콘 웍스 종목도 5%대 강세 흐름 보이며 43,9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8월 31일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종목별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그 전에 앞서 이 코스피가 2400시대를 이끈 이 정보기술 IT주가 올 가을 수학기에 투자자들을 웃게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주들은 지난달 후반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요, 9월 포트폴리오에 IT주를 빼는 것은 국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적 측면에서 여전히 돋보이는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 대외 변수가 대기한 증시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향후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재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전기전자 업종지수는 이달 들어서 1.34% 하락했다고 합니다. 슈퍼 호황을 맞은 반도체 업황의 고점 우려와 함께 주가 고평가 논란이 불거진 탓입니다. 이에 더해 북핵 리스크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IT주로 집중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한 달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 2조 원 가까이 순매도에 나서 관련 종목 주가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9월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시 IT주를 필수 편입군으로 꼽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내수 중심의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약화돼 내수 업종의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 여건이 양호한 만큼 다음 달 IT, 소재, 산업재 등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마쳤을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0.38% 밀리면서 2363.19포인트로 문 닫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 출발해서 강세장 흐름 이어갔습니다. 0.43% 오르면서 657.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26억 원, 기관이 599억 원 매도세에 시연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3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92억 원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794계약 덜어냈고 기관은 4,246계약 담아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또다시 양장 지수에서 온도차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저점을 2355선에서 형성하기도 했지만 하락폭을 절반가량은 만회한 모습이었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상승폭 키워가면서 엿새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업종별 흐름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마감 동향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먼저 상승폭 두드러지는 업종은 의료정밀업종이 2%대 강세로 장을 마쳤고 비금속 광물업종과 철강금속업종, 종이목재업종과 섬유의복업종도 올랐습니다. 반면 오늘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업종을 살펴보면요. 통신업종이 장 막판 운수 장비업종을 제치고 가장 크게 빠진 업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통신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LG우플러스의 하락폭이 특히나 두드러졌는데요. 막판의 상승폭 하락폭을 급격히 늘리면서 6%대 급락세 마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현대그룹주의 운수장비업종 2%대 낙폭을 보였고 전기 가스업종과 은행업종, 건설업종도 1%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 막판의 상승폭을 늘리면서 업종별로 봤을 때도 하락세 보인 업종이 그 수를 줄인 모습입니다. 오늘 오락문화 업종에서 1%대 약세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엔터주들 위주로 좀 약세 흐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유통업종과 음식료 담배업종, 출판 매체업종과 운송 부품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졌고 반면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업종으로는 오늘 비금속업종이 5%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종이목재업종과 통신장비업종, 방송서비스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은 좀 어떨까요? 네, 오늘 상승률과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들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이스타코가 가장 큰 폭의 오름세 기록했는데요. 13.27% 오른 1,050원으로 마감했고요. 성문전자 우선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2.96% 상승한 12,2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성문전자가 10.39% 오른 3,135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KG케미칼 종목입니다. KG케미칼은 8.49% 오른 2450원으로 기록했고요. 지코가 7.9% 상승한 874원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서울식품 우선주였습니다. 11.76% 급락세 보이면서 10만 5천원 선 마감했고요. LG유플러스가 6.44% 빠진 13,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웅입니다. 대웅은 6.27% 빠진 14,9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간만우와 크레아 플래닛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만우는 8,610원 기록했고요. 크레아 플래닛은 4거래일 연속 오른 끝에 2,395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세노텍이 19.43% 오른 4,795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폭스브레인이었습니다. 25.71% 급락하면서 1,3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옴니텔이 12.79% 빠진 8,3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